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동식입니다. 아시아투데이 사설 하나 소개해드리고 간단하게 촌평해드리겠습니다. 글 제목은 최상목 대행 마은혁 임명하면 역사적 죄인 될 것, 이런 사설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당연히 마은혁 임명하면 안 되죠. 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 최권한 대행이 말이죠. 지난번에 누구 임명했습니까? 그 정계선이하고 조한창이 임명하지 않았습니까? 이때도 정말 배신자 이런 소리 들었는데 임명하지 않았으면 지금 이 정도까지는 오지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정말 마은혁이 임명하면 정말 역사의 죄인 될 겁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부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이 국회 권한을 침해한다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오늘 나왔죠. 더불어민주당은 10중 8구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최 대행에게 탄핵 카드를 꺼내들고 헌재 결정을 내세우며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을 겁박할 것이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마은혁이를 임명해서 6대 3으로 인용시키겠다는 그런 전략 아니겠습니까? 만약 최 대행이 탄핵 협박에 굴복해 마 후보를 임명한다면 최 대행은 역사의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마침 한덕수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전망인데다가 최 대행이 당장 마 후보를 임명할 의무가 없다는 것도 이번 헌재 결정에서 확인이 됐다. 그런 만큼 최 대행이 마 후보의 임명을 서둘러 불필요한 논란을 초래할 필요가 없다. 당연한 얘기 아닙니까? 국민의힘도 한 권한대행에 대한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는 최 대행이 마 후보를 임명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순리대로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이 기각이 돼서 한 권한대행이 복귀하게 되면 그가 마 후보자에 대한 임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법 논리상 옳다. 그렇죠. 아마 다음 주에 한덕수 권한대행이 복귀하지 않을까 그런 예상이 되는데요.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정족수 논란으로 한 대행 파면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행의 대행인 최상목 부총리가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권을 행사한 것 자체가 월권이자 무효라는 지적도 많았습니다. 그 당시 최상목 그 권한 대행이 누굽니까? 정계선하고 조한창 임명을 안 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실수한 거라고요.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에 관련된 권한쟁의보다 먼저 제기된 한 대행 탄핵심판 선고를 순서에 따라 먼저 했다면 이런 논란을 일거에 해소할 수 있었을 것이다. 하지만 헌재가 가장 늦게 1월 3일 접수된 마 후보자 임명권을 지금 가장 먼저 선고했어요. 헌재 얘들도 문제가 있는 거지. 나중에 신청한 것을 먼저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 측이 헌재 결정에 대해 탄핵심판 의결 정족수 6석을 확보하려는 정치적 꼼수라며 헌재가 갈등의 조정자가 아니라 거대 야당을 위한 정치 세력이 되는 것은 선택했다고 지키겠다. 헌재가 최후의 보루기가 아닙니까? 문영배가 이게 이자가 문제라고 이게. 이자가 뭐 지령받고 하는 거예요? 북한 지령? 아니면 이재명이한테 달랑달랑해서 나중에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되면 뭐 한 자리 하려고 하는 거야 이게? 이렇게 어떤 정치의 중립성이 유지돼야 되지. 문영배 정치의 중립성, 공정성 몰라? 헌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을
국회 탄핵소추 31일 만에 황급히 시작. 야, 헌재는 말이야 대통령 탄핵소추가 31일 만에 시작하는 반면 한덕수 대행은 지금 54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이재명 대표를 째려봤다고 말이야. 탄핵하고 말이 됩니까? 74일 만에 시작해서 늑장을 부렸다. 유독 대통령 탄핵만 서두르는 것은 왜 이렇게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서두르느냐 이 말이야. 문영배. 이재명이가 말이야 이제 3월 26일 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뭡니까 항소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어젠가 뭡니까 고등법원 그 항소심에서 2년 구형받았죠, 검찰로부터. 헌재의 선택적 속도전은 노골적인 민주당 편들기라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하다. 헌재가 이러면 안 되지. 정치 중립성을 유지하지 않고 있다는 거야, 문영배가. 그러니까 국민들로부터 문영배 비판받는 거 아니냐고. 훗날에 역사에 책임을 질 거야, 문영배. 가족들도 이웃받을 것 같아. 내가 볼 때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불복운동 일어난다고. 문영배 정신 똑바로 차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최상목 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 겁박에 굴복한다면 최 대행은 역사의 죄인으로 이름을 남기게 될 것이고, 당연하지요. 지난번에 임명한 것도 문제가 되는데 이번 40여까지 임명했다. 정말 역사의 죄인 될 겁니다. 만약 민주당의 겁박에 굴복하지 않다가 혹시라도 탄핵당한다고 하더라도 역사에 명예로운 이름을 남게 될 것이다. 그렇지. 최대행 더불당이 탄핵을 시킨다 하더라도 탄핵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마 후보를 임명하면 안 되지. 그게 윤석열 대통령을 최대한 예우하는 거 아닌가? 난 그렇게 봅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최상목 대행이 마은혁 임명하면 역사의 죄인으로 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자, 국무위원들, 지금 이런 상황에서 국무위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보좌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보좌해야 된다고. 그리고 국민의힘 국회의원들 108명 3월 1일 날 모두 나와서 국민들의 봉기가 일어나야만이 윤석열 대통령을 기각시키고 복귀해야 됩니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시켜야 된다고. 그리고 부정선거로 다시 재선거해야 돼. 그게 바로 뭐냐? 개헌이야. 개헌. 국회를 해산시켜야 된다고. 지금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법치주의가 사라졌습니다. 상권분립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부정선거로. 지난 문재인 대통령 2017년 때부터 지금까지 부정선거로 국가 기본질서가 무너졌다는 겁니다. 이것을 국민들의 주권을 찾아주기 위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몽을 한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러분. 3월 1일 날 전 국민이 나와서 봉기가 일어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고맙습니다.